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룬 연못 천지연 폭포는 제주의 대표 명소다. 천지연 폭포는 제주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폭포고요. 이제 천지연 폭포를 구성하는 암석은 크게 이제 상부는 용암, 하부는 이제 서귀포층이라는 퇴적층입니다. 서귀포층은 화산 폭발 당시 쏟아진 분출물들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층. 제주 전역이 분포하지만 화산층 가장 아래에 형성돼 있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천지연 폭포에서 서쪽에 위치한 해안가, 50m 높이에 달하는 서귀포층 일부가 땅 위로 솟아올라와 있다. 파도의 영향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 덩어리들, 서귀포층 해류 화석들이다. 태초의 제주는 해양 생물이 살던 얕은 바다였다. 약 180만 년 전 바닷속 약한 지층에서 마그마가 뚫고 솟아올라 차가운 물과 격렬히 반응하면서 화산 분출물들이 해양 퇴적물과 함께 섞이기를 반복하면서 서귀포층이 형성되었다. 이후 계속된 화산 활동으로 용암이 그 위를 덮으면서 제주도 지하에 자리 잡은 서귀포층. 약 40만 년 전 단층 활동이 일어나면서 일부가 이렇게 솟아오른 것이다. 그로 인해 세상에 드러난 서귀포층 배류 화석들. 조개를 비롯해 성게, 산호, 유공충 등 100여 종의 해양 생물들이 화석화되어 박혀 있다. 이들은 제주도의 형성 과정과 당시의 해양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이 조개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멸종된 조개들이고요. 이제 북녘가리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종입니다. 이 서귀포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상당히 따뜻했던 그런 환경을 이제 지시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화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검은색 알갱이들 막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서귀포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물속에서 분출한 그런 화산의 조각. 이런 서귀포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해발 1950m. 정상 한가운데 흰 사슴이 떼지어 물을 마시는 곳 백록담이 우뚝 솟아있다. 메말랐을 때에는 분화구로, 물이 고여있을 때는 산정호수의 모습으로 그 변화무쌍함을 뽐낸다. 백록담은 직경 550m, 깊이 108m의 타원형 분화구다. 백록담의 동쪽 능선, 뾰족하고 거친 표면을 가진 검은색 암석들이 곳곳에 퍼져 있다. 용암이 분수처럼 쏟아져 내려서 경사가 아주 급한 곳을 따라서 세차게 흘러가다 보면 표면이 찢어지거나 깨지면서 이렇게 거친 구조의 조면 현무암이 형성된다. 지금 보시는 돌은 백록담의 동쪽에 분포하는 조면 현무암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표면이 아주 거친데 이러한 특징은 백록담 마지막 분출이 마치 용암 분수와 같이 뿜어져 나와서 그 기존에 있는 그 어떤 스코리아, 그러니까 분석구 위를 급하게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약 180만 년 전 뜨거운 마그마가 바다의 약한 지층을 뚫고 솟아올랐다.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자 높은 온도차를 보이며 강력한 수중 폭발이 일어났다.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쌓여 용암대지와 한라산을 만들어 나갔다. 2만 5천 년 전 한라산 정상에서 조면암질 마그마가 다시 흘러나오면서 지금의 백록담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백록담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인다. 백록담 서쪽에 조면암질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분출하기보다는 용암이 서서히 분출해서 돔을 형성했다면은 백록담의 동측 부분은 조면암 이후에 좀 더 강렬한 폭발을 일으켜서 많은 화산 파편들을 분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둥근 형태의 화구호를 만들고 지금의 백록담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백록담 서쪽은 조면암으로 이루어진 돔 형태.
심한 풍화 작용으로 깎이고 떨어져 나가 급경사와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수직 모양의 기암 괴석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모습, 경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병풍바위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냉각 수축하면서 수직 방향으로 발달하는 돌기둥. 1200여 개가 100m 높이로 서 있는 모습은 기이한 절경을 만들어낸다. 500의 불제자가 서 있는 모습 같다 하여 500나한이라 불리는 기암괴석. 백록담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반면 서쪽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한 백록담의 동쪽. 완만한 지형과 오름들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상반된 백록담의 두 얼굴. 그 이유는 암석에 함유된 이산화 규소 때문이다. 조면암과 현무암을 직접 녹여 성질을 비교해봤다. 멜팅 기계에 두 암석을 각각 넣고 1500도씨의 높은 온도로 녹인 뒤 용암 형태로 만들었다. 이산화규소 함유량이 적은 현무암은 점성이 낮아 빠르게 흐르지만 이산화규소가 많은 조면암은 점성이 높고 유동성이 적었다. 물을 만날 때도 현무암은 매끈한 검은 유리질로 변하는 반면 조면암은 거칠고 기공이 많은 표면으로 변했다. 조면암과 현무암을 1500도씨의 굉장히 높은 고온에서 동일하게 녹이고 같이 식혀봤을 때, 응고시켰을 때 현무암과 조면암의 점성의 차이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현무암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매끈한 상태로 응고가 되고 조면암의 경우는 이렇게 기공이 많은 단면의 형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보더라도 현무암의 경우가 점성이 매우 낮아서 잘 흐르는 상태로 녹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라산 화산이 마지막으로 분출한 때는 언제였을까? 한라산 생성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9월 백록담에서 최초로 대규모 시추 작업이 진행됐다. 6군데의 구멍을 뚫어 용암이 굳은 뒤 쌓인 퇴적물을 채취해냈다. 한라산의 연대 측정은 1990년대 일본과 국내 학자들의 연구가 마지막.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한라산 화산의 정밀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분석을 담당한 곳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록담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 분석이 한창 진행 중이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흙 색깔들. 밀도 분석 기계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등을 통해 백록담 나이가 분석됐다. 그 결과 백록담 분화구 지하 30m 지점은 19,000년 전, 지하 16m 지점은 14,000년 전에 각각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희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과거 2만 년 전부터 약 10,000년 전 사이에 굉장히 화산 활동이 제주도에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 뜨는 오름으로도 유명한 성산 일출봉.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180m의 분화구, 99개의 봉우리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왕관 같다. 성산 일출봉구와 물과 불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합작품. 지금 보시는 바다, 이 얕은 바다 속에서 화산이 분출해서 폭발적으로 화산이 터져서 가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화산체고요. 용암 분출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화산 분출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성 화산 분출이라고 부릅니다. 100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암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격렬한 폭발을 일으키며 거대한 수증기 기둥을 형성했다. 이때 폭발한 화산지들은 수증기 기둥과 함께 무너졌고 물을 머금어 축축해진 화산지는 화구 주위에 가파르게 쌓였다. 모래성을 쌓을 때 축축한 모래성을 좀 더 가파르게 쌓을 수 있죠. 이제 마찬가지로 수성 화산도 물의 함량에 따라서
축축한 상태로 터져 나오면 상당히 급한 경사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체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가파른 모양을 만들고요. 이런 것들을 지질학적으로 응회구라고 부릅니다. 분화구 내부부터 가장자리 지층까지 화산재가 겹겹이 쌓인 퇴적 구조. 수송 화산의 분출 당시 모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보기 드문 지형. 한라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화산과 시간이 빚어낸 작품들. 중문 해수욕장에서 서쪽 끝 지점에도 화산이 만든 비경 하나가 숨겨져 있다. 바로 갯각 주상절리대. 최대 높이 40m에 약 1km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돌기둥들이 펼쳐져 있다. 화산이 바닷물과 만나면서 굳어진 육각기둥들, 당당하게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갯각 주상절리대 앞에는 큰 자갈들이 깔려 있어 걸어다니며 화산의 위용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주상절리는 물하고 상관없이 공기 중에서 천천히 식을수록 주상절리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용암의 양이 적거나 또 용암의 양이 적으면 빨리 식죠. 그럼 주상절리가 되게 작아요. 작고 규칙적이지 않은데 용암의 양이 많을수록 천천히 식기 때문에 규칙적인 전리들이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문에 있는 이 주상절리들은 되게 규칙성을 잘 가지고 있어요. 갯각은 아름다움과 위용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 동쪽에는 주상절리 절벽 사이로 해식 동굴이 발달돼 있어 색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주상절리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지형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장성 있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 곳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제주도에서는 그 용암에 대한 이해 또는 지질학적인 그런 가치를 설명하고 또 직접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쪽 해안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화산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제주도 수월봉. 해안 절벽 아래 1.5km로 이어져 있는 단면이 눈길을 끈다. 화산 폭발 당시 분화구에서 쏟아져 나온 분출물들이 70m 두께로 겹겹이 쌓여 완성된 퇴적층이다. 수월봉은 일출봉과 똑같이 수송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체. 화산 폭발과 그 진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대한 흔적들이다. 화수의 난류가 흘러가면서 쌓은 거대한 층리. 감탄을 자아낸다. 화산이 분출할 때 우리 이제 그 사막에 폭풍이 막 밀려오듯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뭉게구름들이 화산재로 가득 차 있는 뭉게구름들이 흘러옵니다. 그러면 이 흘러나오는 동시에 퇴적물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층리가 발달한 퇴적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18,000년 전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터져나온 화산재들은 모래폭풍처럼 하늘로 치솟았다가 최대 수백 미터 속도로 쏟아지며 층층이 쌓였다. 때론 화산탄들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며 화구 주변에 박히기도 했다. 화산탄은 화산 폭발 때 튀어나와 박힌 암석 덩어리. 무게가 무겁다 보니 멀리 가지 못하고 화구 가까이에 가득 박혀 있다. 화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화쇄 난류에 의해 쌓이고 깎인 사층리가 발달되어 있다. 탄난 구조도 흔하게 발견돼 당시 화산 폭발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짐작해야 한다. 보시면 이제 화산탄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박혀 있죠. 화산탄이 이쪽에서 날아온 게 아니라 이쪽에서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 방향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쌓인 겁니다. 화산탄 방향을 따라간 곳은 바다 한가운데 오랜 세월 해수 침식으로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거대한 화산체는 얼마 동안 만들어진 것일까? 직접 이 화산체가 분출하는 거 저희가 이제 목격을 할 수는 없고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가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에서 분출하는 화산을 보면 실제로 이제 섬 하나, 수월봉만한 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불과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수월봉도 불과 짧은 일주일 이내에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의 속살을 그대로 간직한 수월봉은 살아있는 화산학 교과서다.
제주는 섬 자체로 거대한 화산 박물관. 그렇다면 제주의 마지막 화산 폭발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송악산도 물과 불이 만나 탄생한 수성 화산체. 해안 절벽에는 수월봉과 똑같이 화쇄 난류로 만들어진 수만 겹의 퇴적층이 쌓여 있다. 그러나 송악산과 수월봉이 다른 한 가지. 일단 송악산은 일출봉이랑 수월봉과 비슷하게 화산재로 만들어진 화산체입니다. 하지만 송악산은 정상 분화구에 용암이 채워져 있고요. 그 위에 다시 분석구라고 하는 화산체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송악산은 분화구 안에 다시 화산이 폭발해 생성된 이중 화산. 수성 화산 폭발이 끝나고 분화구 안에서 마그마가 다시 올라와 용암호가 만들어졌다.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솟아오른 마그마는 자체 폭발을 일으키며 작은 화산체인 분석구를 만든 것이다. 송악산 정상의 분화구 안에는 2차 폭발을 일으켰던 분석과 화산재가 쌓인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송악산 화산 폭발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 송악산이 제주도 가장 젊은 화산입니다. 제일 마지막 화산 분출의 결과물입니다. 3000년 전까지도 불타올랐던 제주도. 폭발 모습을 사람이 지켜보진 않았을까? 송악산에서 2km 떨어진 사계리 해안. 조류 발자국을 비롯해 다양한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 이들과 함께 발견된 사람 발자국 화석. 발자국 아래 퇴적층을 분석한 결과 화산 분출 시기는 3700년대 전후.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다. 그렇다면 송악산 화산 폭발을 현생 인류가 지켜본 것은 아닐까? 제주도 화산 활동이 계속됐다는 사실은 고려시대 고문헌에서도 확인된다. 일출봉 그리고 송악산과 같은 화산체들은 1만 년 이내의 연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 가까운 시기에 제주도에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주 동부 중산간 지역. 울퉁불퉁 솟아있는 오름이 펼쳐져 있다. 산이 검게 보일 만큼 숲이 깊다는 검은 오름. 오랜 세월 수많은 오름 중 하나에 불과했던 존재였다. 그런데 검은 오름의 땅속에 화산이 숨겨놓은 신비로운 지하왕국이 발견됐다. 바로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 검은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북쪽 중산간 지대를 지나 해안까지 13km를 흐르며 만든 10여 개의 용암 동굴들이다. 제주도 중산간에 있는 검은 오름은 그 분출하는 과정에서 분석구를 하나 만들고요. 그 이후에는 용암이 천천히 분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출한 용암들은 해안으로 흘러가면서 그 내부에 용암 동굴을 형성하게 됩니다. 약 30만 년 전 검은 오름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용암의 양은 엄청났다. 낮은 지대를 따라 해안으로 흐르던 용암은 지하로 스며들어 땅속에서 다시 흘렀다. 빠르게 흐르던 용암이 모두 빠져나간 후 빈 공간이 식으면서 동굴이 형성됐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지하세계. 총 길이가 7.4km에 최대 폭은 23m에 달하는 만장굴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큰 규모의 용암 동굴이다. 젓갈색의 동굴 벽면. 동굴 안에 흐르던 용암의 흔적이 용암 유선으로 남아있다. 용암 벽면의 상부 쪽은 상대적으로 매끈하면서 가로로 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용암 유선이라고 해서 용암이 흘러갈 당시에 용암의 높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의 용암 표면의 온도는 1130에서 50도 그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용암 동굴이 한번 형성되면은 공기와 차단되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표에서 용암이 흘러갈 때는 한 5도에서 6도 정도 1km로 흘러가면서 떨어지지만은 용암 동굴을 흘러갈 때에는
1km를 흘러가면서 0.5도에서 1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용암이 아주 고온의 상태로 아주 먼 곳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용암 동굴 내부는 화산 활동의 흔적이 화석처럼 그대로 살아있다. 만장굴 바닥면에 뚜렷하게 보이는 화산 흔적은 밧줄 구조다. 솟아나온 용암의 겉이 먼저 굳고 흐르는 방향대로 밀리면서 밧줄 모양의 주름을 만든 것이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낙석이 용암과 함께 흐르다 굳어진 거북바위. 천장에서 떨어진 종류와 석순이 맞닿아 하나가 된 7.6m의 용암 석주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실로 엄청났을 용암의 위력, 동굴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다른 동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도 보인다. 2층 구조로 된 용암 다리다. 만장굴에서만 발견되는 진귀한 풍경이다. 이러한 2층 동굴은 그 특징적으로 좁은 곳에 이렇게 용암의 다리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암 다리들은 용암의 좁은 부분을 채웠던 용암이 그대로 굳어서 남아 있고 용암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점점 아래쪽에 하나하나의 층들을 만들면서 형성되어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굴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용암이 채워지고 그 밑을 깎으면서 층이 형성되고 그 층이 용암교의 형태로 남은 것이다. 제주도가 동쪽과 서쪽으로 아주 완만한 지형을 가지는 용암 대지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의 제주도가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은 만장굴과 같은 용암 동굴을 통해서 용암이 흘러가면서 그런 지형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직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화산 지형들. 뜨거운 용암, 오랜 세월이 빚어낸 대자연의 숨결이었다. 수백만 년을 거쳐 불과 1000년까지도 불타올랐던 한반도. 지금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한반도 화산은 살아있다. 그리고 곳곳에서 포착되는 이상 징후. 세계가 한반도 화산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 지하에서 확인된 마그마의 존재, 심상치 않은 화산 폭발의 가능성, 불의 시대는 다시 올 것인가? 재앙과 축복, 화산의 두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그것이 현재 살아있는 화산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